혹시 제 글씨체를 좀 분석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정체들이에요. 긴장되는데? 근데 이런 글씨를 쓰는 분들이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주에 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좋은 글씨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리더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제 보통은 정치를 한다든지 회사원을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좀 다를 텐데요. 네. 회사원, 네. 그러니까 한 뭐 부장 정도? 네. 팀장도 되고 뭐 그 올라갈 정도까지는 때. 사실은 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크다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일을 잘하려면 가급적 그 마지막 획을 좀 더 길게 쓰면 좋습니다. 아, 마지막 획을 길게 쓰는 거.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네.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글씨가 네. 굉장히 마지막까지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모음을 쭉 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로선도 길고 보통 그런 글씨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해요. 근데 그게 부장 넘어가서 임원 넘어가게 되면 리더의 글씨가 필요한데 그때는 좀 더 통이 크고 활달하고 속도가 빠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보다는 사실 네. 그게 더 필요해요. 그 통이 크다라는 거는 좀 글씨 크게 쓰면 되는 네, 그렇죠. 거예요? 보통 글씨가 큰 게 통이 큰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런 글씨체로 좀 연습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네요. 확실히 바뀝니다. 근데 확실히 바뀌어요. 네, 그럼요. 우리 어떻게 좀 트레이닝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좀 이렇게 저희가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글씨를 써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좀 성공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피해야 되는 글씨체가 뭐가 있냐면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가 있잖아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글씨는 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글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씨를 쓰는 건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평형을 이루든지 오른쪽 약간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약간 올리면 좋습니다. 45도까지 상관없는데 올리면 좋고요.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상향 글씨 그리고 가로선이 긴 글씨 세로선이 긴 글씨 정도를 하면 긍정적 사고, 인내력, 그리고 일의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이거는 아주 공통점이고요. 그거 이외에 나는 좀 더 뭐 군인으로 출세하겠다. 아니면 회사원으로 잘 되고 싶다. 이런 사람과 나는 퍼포먼스를 잘하고 싶다. 아니면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학생들은요? 학생들 아마도 이거 보시는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글씨체를 좀 트레이닝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뭔가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좀 글씨체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글씨는 글씨가 좀 작아야 돼요. 글씨가 크고 통이 크면 말이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돈성이나 규칙성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선, 크기, 기울기 이런 게 거의 일정해야 돼요. 또 학생 다르구나. 그래야 공부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과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악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베토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의 글씨와 그 아인슈타인의 글씨는 다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글씨는 정돈도 있어요. 자연과학은 그냥 통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통 크게 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공부 잘하는 글씨 중에 하나가 규칙성, 정돈성이다. 그 비율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리을자를 쓴다 그러면 이게 가로선이 3개잖아요. 그럼 이 가로선 3개의 사이가 2개가 생기잖아요.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게 어느 하나가 크고 어느 하나가 작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정돈되게.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그렇죠. 글씨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릴 때 공부할 때와 회사에 취직했을 때와 나중에 거기서 창업을 해서 크게 되거나 임원 이상이 됐을 때는 좀 다르겠죠. 역할이 다르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글씨는 대범한데 뭐 소심한 성향이나 아니면 글씨는 좀 소심한 것 같은데 또 대범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글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네. 나는 뭐 내면이 글씨체가 3개다, 네. 2개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글씨를 제가 보면 똑같아요. 어. 근데 본인은 똑같은 글씨 3개를 가지고 와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세계적으로도 최소한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 필적학 책들이 있고요. 네.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연구된 논문도 많이 있고 뭐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주에 큐! 열심히 좀 개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이 글씨체로 어떤 성향을 이렇게 또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너무 궁금한데 혹시 제 글씨체를 좀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싸! 한 3-4줄 정도 쓰시고 세네 줄이요? 이름 쓰시면 긴장되는데요. 아니요. 저 원래 악필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사연이 악필리가 있었어요. 있나요? 아픈 이런 정체예요. 긴장되는데? 긴장 되겠죠. 제가 써놓고 너무 악필 같네요. 일단 네. 글씨가 크거든요. 글씨가 네. 크다는 거는 결국 통이 크고 대범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가로선도 길거든요. 뭐 인내심도 강하실 것 같고, 그리고 솔직할 것 같아요. 아, 저 꾸밈이 별로 없어요. 꾸밈이 없고 그냥 솔직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글씨를 쓰는 분들이 이제 뭐 절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네. 그럼 전 절약심을 좀 이렇게 키우려면 어떠한 필체로 좀 바뀌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미음자 이렇게 닫아 쓰시면 좋고요. 뒤 네. 밑에 닫아 쓰고, 그리고 절약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글씨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되고, 네. 그리고 이 행의 간격도 조금 더 좁아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다행이네요. 좋아요. 좋은데 잘 씁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네. 단지 뭐 실속이 있고 좀 고요. 그렇게 의자 네. 이런 거 여기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지금 그 관상이나 그 사주 아니 네, 근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사주랑 많이 다른 게 네. 글씨는 사주는 바꿀 수 없는데 글씨는 바꿀 수 있고요. 네. 그 사주는 앞으로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면을 그냥 바꾸는 거지. 네.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를 벌지, 네. 뭐 누구랑 결혼할지 이런 건 모르죠, 사실. 네, 저는. 네. 하지만 약간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은 더 좋은 네, 좋은 좋아질 방향으로 겁니다. 나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좋은 주에 큐.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필적학의 좀 방향성은 어떤 걸까요? 결국 저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좀 더 글씨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고요.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씨 연습을 통해서 내면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적학자 구본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